22번째 방송입니다. 22번째 방송. 3월 7일이네요. 벌써 3월이에요. 예. 3월 7일이고요. 경칩도 지났는데 날씨가 춥네요. 마지막 꽃샘추위가 아닌가 싶어요. 나중이란 없어요. 세상에는 나중은 없어요. 지금 못하면 끝이에요. 하여튼 저는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죠?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택을 제가 기회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죠? 잡지 않으신 거니까. 나중에라도 뭐 아직은 지금 빈자리 채우려고 사람 찾고 있는 중이니까 협회로 연락을 주시던가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생각이 바뀌면 연락 주시고요. 네, 칙칙포포. 다음, 네,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BJ 뭉치에 따라하는 정치작은 22번째 방송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뭘까요? 첫 번째 순서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울산시 소식입니다. 네. 울산시는 울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울산시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지역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수출을 하는데 애로점은 없는지 어떤 점을 도와주면 되는지를 의견을 듣고 다닌다고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그 3월 6일부터 어제부터 31일까지 그동안 시가 진행했던 통상 지원 시책에 참여했던 업체들 20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불편함이 어려움이 있는지 건의사항은 무엇인지를 듣고 다니는 건데요. 경상도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골라서 하는 건 아니고 정신미에 올라오는 뉴스를 보다 보니 그런 게 좀 많네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경상도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기사를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 홍보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근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그냥 그 돌아오면서 듣는 게 아니고 예, 네, 이발했습니다. 흔히 요즘 그 모이칸 사이 모이칸. 네. 수출 전문기관인 코트라의 전문위원을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코트라의 전문위원을 동행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방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같이 제시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682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코트라에서도 릴레이 무상 방문 컨설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문해서 해주는 게 있잖아요. 방문하러 가면 업체의 상황을 듣고 나서 바로바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내걸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전문위원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트라이 전문위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예. 중소기업 인재 추천 프로그램 기업 인력 애로센터라는 걸 운영한답니다. 자, 안타깝게도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26기 분이시구나. 26기 분이면 시간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진국 16개 지역본부를 활용해서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의 인력을 매칭을 해주는 기업 인력 애로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읽어보면 사실 별건 아니에요. 네이버 밴드라는 서비스가 있죠. SNS. 예. 축하드립니다. 1차 필기 합격하셨군요. 예, 축하드려요. 예. 내일 모레 실기도 화이팅! 화이팅! 하여튼 오늘 저희 필기 시험이 있었어요. 기업 R&D 지도사 10차 기업 R&D 지도사 검증 시험이 있었는데 1차 필기 시험을 하셨죠. 예. 네, 합격하셨나봐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저도 작년에 시험을 봤죠. 그죠? 작년에 겨우 꼴찌로 합격을 했었는데 참. 하여튼 중소기업 인재 추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합니다. 인력 애로센터.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한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밴드에 올리면 그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이제 그 지역 담당 기업들이 아니 제가 1등은 뭐랬냐면 필기는 꼴등을 하고 실기를 1등 했죠. 필기를 통과해야지만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필기는 겨우 턱걸이로 꼴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탈락은 아니고 합격을 했는데 꼴찌였다는 거지. 합격한 사람 중에서. 실기가 쉬운 게 아니고 실기가 쉬우면 제가 필기는 합격하고 실기 떨어졌겠어요? 저 실기 재수했잖아요. 재수. 어제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예. 송금주 국가특허기술 이전 후불제 확대법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된다. 이게 뭔 소린가 저는 참 한참 제가 고민했는데요. 송금주 위원입니다. 송금주 위원. 국민의당 소속의 송금주 위원이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사용해서 사업화를 할 경우에 기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후불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특허기술 이전했을 경우에 그 기술료를 후불제로 하겠다는 것들을 하겠다는 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현재 기술 이전법은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그 기술을 중소기업에서 이제 이용을 할 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그 기술료가 사실 부담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후불제로 수익이 발생하면 안 받는 건 아니고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징수 유예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에 따라서 납부할 수 있는 협회에 따라가는 거죠. 그죠? 아마 송금재 의원이 저 협회 제도를 살짝 따라했나봐. 아니면 조사했나 보지. 협회도 후불제 많이 하죠. 그죠? 다음 뉴스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험 봤죠? 예. 네. 기술력 후불제인데요. 그냥 후불제가 아니라 수익이 날 때까지 안 받겠다는 거지. 그 기술 이용해서 수익을 날 때까지. 지금 기업 R&D 지도사 자격검정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필기 시험을 실시했고 합격자 발표가 됐네요. 좀 전에. 그리고 내일 모레 목요일날 실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기를 못 보셨던 분이나 떨어졌던 분들도 다시 같이 보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실기를 볼 것 같아요. 예.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기도 보시고 자격증도 딱 딸 때까지. 예. 아, 그런 건가요? 그럼 송금주 의원은 뭘 몰랐던 건가? 원래 국회의원들 잘 모르고 하잖아요. 그냥. 패스. 하여튼 그렇대요. 왜 안 되지? 수익에 비례해서 납부할 수 있는 건가? 그게 문제인가? 하여튼 뭔가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돕겠다는 얘기죠. 하여튼 좀 더 제가 찾아가야겠네요. 예.
다음 뉴스는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게 세미나 개최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는 22일날 오후 3시에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연구원과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뭔가 다른 거군요. 기술 이전료와 그 경상 기술비는 다른 얘기군요. 네. 패스. 어쨌든 이런 세미나를 한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요. 기업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짜잔. 법인등기 서비스 법인등기 헬프미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법인 사업자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복잡해요. 개인 사업자는 제가 본인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하면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제조업을 추가한다거나 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가한다거나 주소 옮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 바로 세무서 가서 신고만 하면 바로 되거든요. 근데 법인의 경우는 회사를 옮긴다거나 사업 이제 항목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이제 주주들이 회의를 해야 해요. 주주 회의를 통해서 이거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로 법인 등기를 변경하고 등기 변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바꿔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있는 법인 회사가 사무실 주소를 이전하겠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면 그냥 세무서 가서 신고하면 되는데, 법인의 경우는 주소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이제 주주 회의에서 주주 의결을 해서 등기를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법인의 경우는 이런 이제 번거로운 일 때문에 법무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법무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별것도 아닌 일에 법무사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비가 3만 원이나 돼요. 이 법무사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요. 만약 콜택시 타고 다닌다 봐. 일반 법무사들이 이렇게 하는데 헬프미 변호사라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 좀 교통비도 줄이고 재증명 비용도 줄이고 수수료도 줄여가지고 굉장히 줄인다는 겁니다. 네. 이 법률 스타트업이고요. 헬프미라는 회사예요. 법률 스타트업 헬프미라는 회사는요. 작년 10월달에 런칭을 했고 10월달에 법인 등기 헬프미라는 서비스를 런칭했고요. 런칭해서 5개월 만에 고객사가 1000곳이 넘었대요. 와. 저도 지금 법인 주소를 이전해야 해서 법무사한테 맡길까 제가 왔다 갔다까지 고민인데요. 한번 해봐서 어렵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꽤 귀찮긴 해요. 수수료만 등기소에다 내야 하는 인지세만 한 5만원 돈 되기 때문에 이거저거 하면 그러니까요. 요즘 변호사들이 진짜 먹고 살기 힘든가 봐요. 트러스트 변호사라는 데 아시죠?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도 해요. 부동산 중개도 하고 별거 다 해요. 별거. 그래서 법인 등기 서비스인 법인 등기 헬프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제가 누가 돈을 많이 버는데 돈 많이 못 벌어요.
아직 많이 못 벌어요. 아직 배가 많이 고파요. 자, 다음 순서는요.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우리 연합회님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나왔네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질의응답 코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참여 기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참여 기업이 뭔지 아세요? 이제 정부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관 기업이 있고 참여 기업이 있고 위탁 기업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이 과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할 경우에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서포트를 하고 누가 뭐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관 기업이나 참여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참여 기업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궁금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참여 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없답니다. 따라서 참여 기업을 하는 거는 뭐 조건에 따라 제한이 없는데 단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과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답니다. 즉 자회사인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기업의 대표가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과제 참여 연구원 중에 모 회사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거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자는 모두 특수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재의 대상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제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제한을 안 하는데 사람이 양쪽에 겹치기로 근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게 흔치 않아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혼자 하면 돼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R&D 과제를 끝내고 나면 정산을 해야 하는데 R&D 과제 네. R&D 정산을 할 때 연구 연구 노트 내역도 필요한지요. 이제 그 실제 그 과제를 다 진행했는지 그 정산을 할 때 그 진행했던 노트 내역 같은 것도 필요한지 물어보는 건데요. 요즘에는 그런 노트로 이제 수기로 막 기록을 잘 안 하고 그룹웨어 같은 거 많이 쓰기 때문에 기업에 사용하는 그룹웨어를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의 하드카피가 필요 없이 그룹웨어 계정만 보여주시면 연구 노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활용하네요. 도자 두 번 있네요. 패스. 담배 피나 봐 누가. 단 네트워킹이 안 된 컴퓨터에서 저장된 그 노트 같은 경우 이제 기록 같은 경우는 연구 노트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다 하드카피로 출력해서 바인딩해서 준비하거나 뭐 저기 있잖아요. 그 웹포스팅 업체 같은 데 보면 1만원짜리 한 달에 만원 2만원대 쓸 수 있는 그룹웨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트라넷 같은 거죠. 인트라넷이 뭔지 아세요? 회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인트라넷인데 뭐 출근부 기록하는 것도 있고 사내 게시판, 사내 쪽지 주고받는 것도 있고 일정 관리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 관리를 이제 그룹웨어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기업에 계신 분들은 회사 내에서 쓰는 인터넷, 예, 그런 거죠. 모르면 패스. 예, 오늘 패스 맞네. 다음은요. 예, 연구 개발과 관련한 비용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있어요. 이제 기업에서 연구소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이제 정산할 때 이 돈이 연구 개발비인지 일반 비용인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기업부서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은 연구비와 개발비를 따로 정리를 해야 하지만 기업부서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는 모든 경비 지출을 연구소에서 쓰는 걸로, 이런 답변은 게시판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협회 게시판 담당자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안 합니다. 저는 바빠서 못해요.
남들이 한 거 보고 공부합니다. 연구소에 해당되는 법인카드 쓰는 경비는 모두 연구개발 비용으로 잡으면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쉽네요. 그죠? 연구소 사람들이 쓰는 돈은 다 연구개발비인 거죠. 자, 우리 연합회님 준비하고 계시는 분식점. 만약에 분식점을 예, 밥 먹어도요. 예. 분식점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 좀 더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싶다. 뭐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의 경우, 예, 안양은 경기도죠. 경기도의 경우에는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매년 4월, 7월, 9월 이렇게 3월 3번에 걸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걸 지원하고 있대요. 이 안에는 점포환경 개선 경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답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 분식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500만원 분식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를 개선하는 지원 사업이죠. 분식점 그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분식점일 수도 있고 문방구일 수도 있고 그죠? 소상공인 운영하는 뭐 조그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디 핸드폰 매장도 분식점 그러니까 소상공인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500만원까지 50% 5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점포 환경 개선 경비 지원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물론 상가연합회님은 먼저 창업부터 하세요. 창업부터. 다음 질문은요. 음식점 와 별게 다 있네요. 해외 수요처 구매 조건부 MOU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건요. 저희 과제 중에서요. 구매 조건부라는 과제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드렸는데 구매처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과제인데요. 구매처가 해외인 경우 해외에 있는 기업이 물건을 사겠다고 했을 경우 구매 의향서가 있을 경우 그 이제 구매 의향서가 MOU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되겠죠? 이 양해각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 구매 조건부 과제에는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공모는 이제 그 어떤 곳, 그러니까 해외의 공공기관 같은 관공 같은 데서 이렇게 구매 의향이 있다라는 걸 받아오는 경우에 해주는 것. 네. 자유용무라는 거는 일반 기업들이 구매 의향서 써주는 경우인데 지정공모의 경우는 코트라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이제 그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MOU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코트라에서 하는데 일반 기업들이 하는 경우에는 개입할 방법이 없어요. 코트라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신용주사서만 확인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있지도 않은 회사에서 구매 의향서 쓴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쓴다거나 하는 경우를 서류를 제출하면 나중에 그 저거죠. 사문서 위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조사서를 신청을 하고요. 신용조사서를 제출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 국내 무역보험공사 통해서 신용조회서를 발급 요청하면 됩니다. 저희 업체도 해보니까 방송 중인데 전화가 저희 업체도 지금 중국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 조건부 진행하려고 해서 신용조사서를 받았는데요.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3주 정도 걸려서 받았어요. 3주 정도 걸려서 받았는데 F등급이었어요. F등급. 그러니까 왠지 F등급 하니까
그 되게 그 탈락될 것 같은 되게 안 좋은 느낌이었는데 해외 수요처 구매 조건부는 F 등급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3월 진행해서 3월 진행할 겁니다. 예. 하여튼 아무리 그 코트라에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치면 안 돼요. 사기치면 안 되고 실제 구매 의향서를 받아와야죠. 단 구매 의향서를 의향서기 때문에 그 해외 수요처에서 자발적으로 써주면 좋죠. A, A, B, B 이런 거 아니고 A, B, C, D, E, F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필요하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요. 충북 청주 쪽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금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 확보에는 중진공의 경공매 지원 자금을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낙찰가에 경매나 공매로 이제 공장을 확보할 경우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봐요. 그래서 낙찰가의 최대 80%까지 담보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경매나 공매 물건을 검색해야 하잖아요. 그죠? 검색해서 입찰을 하셔야 하니까 그런 공매나 입찰은 대법원에 있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공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상시 근로자가 30명이 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경매, 공매 모르면 패스. 상시 근로자가 30명이 넘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자리 함께 하기 협약을 관할 고용센터에 협약을 하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1%의 시설자금 융자도 가능하답니다. 네. 네. 오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패스라고 하면 설명 다 해주고 계시네. 다음은 짜잔 막간 홍보. 네. 행주입니다. 언제까지 행주를 홍보해야 하나. 아 진짜 너무 좋은 코너인데 너무 짧아요. 왜냐면 정신미 카페 가서 보시라고. 카페에 있는 걸 다 해드리면 안 되지. 카페는 네, 국수같이 보이죠? 카페 회원 카페에서 보셔야 하기 때문에 다 그냥 알려주면 안 돼요. 맛보기만. 자, 다음 코너는 배워보자. 이거 배워봐요입니다. 배워봐요. 예. 지난주에 그 사학기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맛보기를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실제 사학기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1번이었잖아요. 1번. 그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오늘은 사학기획서 작성하는 요령을 반쯤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쯤. 일단 사학기획서를 작성한다. 어떤 내용을 쓰는 걸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써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학기획서 작성하는 범위는요. 처음 기초 연구하는 단계를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연구하는 거는 사학기획서에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건지는 정해져 있고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시작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까지가 사학기획서예요. 예, 그래서 시제품을 만드는 데까지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범위인 거죠. 시제품을 만들고 성공을 하고 나서 양산을 한다는 그건 그 다음인 거죠. 사업화 단계니까. 사학기획서는 양산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범위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실험 시제품 만드는 데까지가 사학기획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프로토타입, 샘플을 만들고 샘플. 패스 좋아하시네. 간혹 사학기획서 써오라고 하면 이렇게 제품을 100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써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양산 바로 전 단계까지 하는 거가 사학기획서죠. 이 범위까지의 내용을 쓴다고 생각하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 볼게요.
샘플이라고. 샘플, 시제품 샘플. 떡볶이를 만들어요. 떡볶이 만드는데 그 이제 막 사람들이 오면 막 팔 수 있게 만드는, 많이 만드는 떡볶이 아니고, 이런 걸 만들어 볼까 하고 샘플로 조금 딱 내가 먹을 만큼 딱 샘플은 영어잖아. 사업계획서는요, 워드로 안 쓰고 아래 한글로 써요. 아래 한글로. 왜냐면 국가 돈을 쓰는 거니까 애국해져. 한글도 사랑해야 하고 한국 제품을 사랑해야죠. 쓰다 보면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쓰나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룰입니다. 룰. 샘플을 만든 단계까지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 모든 사업계획서가 그런 게 아니고 정부 과제용 사업계획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음 순서 볼게요.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술 지원 수준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과 도전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예를 들면 수입을 대체한다거나 외국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죠. 외국 제품을 개선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거죠. 외국 차를 갖다가, 현대차가 옛날에 외국 차를 수입해 갖고 다 뜯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걸로 국산화했죠. 수입 대체한다거나 국산화하는 것들도 다 기술 지원 수준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기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 준비성은 이게 그 샘플을 만드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실험을 해봤는지와 샘플 자료는 있어야 하고요. 분석자도 있어야 하고 기술 개발 인력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설도 있어야죠. 장비도 없으면 사업하겠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랬죠. 과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과점이 뭐가 있죠? 특허가 있으면 좋고요. 벤처 인증 받으면 좋고요. 기업개발 연구소 있으면 좋고요. 기업 연구소 있으면 좋고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샘플을 만들기 위한 샘플이죠. 재료. 샘플에는 여러 뜻이 있어요. 영어는 단어 하나당 뜻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가면 이제 사업 기획서가 쓰는 샘플이라는 거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필요하죠. 그 재료, 시료로서의 샘플. 이 자료는 제가 쓴 문서가 아니고요. 그 중기업청에서 나온 자료를 캡처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근거가 되게 중요해요. 근거. 시장의 규모는 얼마인지를 어디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다거나 뭐 언론 신문사 기사가 있다거나 이런 해외 경쟁 기술이 있는지 목표 설정은 어떠할 건지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사업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도 제시해야 합니다. 경쟁 제품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감당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고 제품화 및 마케팅 계획도 제시해야 합니다.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면 정부 과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그 사업계획서는 수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이 사업을 지원해주면 인력을 얼마나 고용할 것인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워킹 샘플을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이제 만들어서 나중에 양산이 되면 수출해야죠. 팔아야죠.
자, 이제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순서입니다. 이제 정부 과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양식이 어려워요. 다들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만 써달라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정부 과제용 사업계획서 양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파트 1, 파트 2, 그리고 세부 자료. 이 세 가지 자료가 보통 기본에 있는 거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파트 1은 전산에 입력하는 내용을 미리 문서로 정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 입력용 자료를 파트 1이나 문서 안에다가 미리 입력 받아놓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서 입력하는 거죠. 거기 들어간 내용은 대부분 과제의 기본 내용이죠. 과제 이름, 과제 제목은 무엇인지, 개발 기간은 얼마 동안 걸리는 건지, 기술 개발 기여는 무엇인지,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연구원은 몇 명이 들어가는지, 회사는 경영 현황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온라인 입력할 수 있도록 파트 1에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파트 2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돈을 벌게 만들 것인지 이런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파트 2에다가 정리를 하는데 요거를 무조건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래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쓸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5페이지 이내에 쓴 거를 이제 풀로 이제 풀어서 쓰는 거가 이제 세부 설명 자료죠. 그래서 파트 2에 적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위해서 만드는 자료가 세부 설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 응모하는 신청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파트 1, 파트 2, 세부 설명 자료. 사업계획서 많이 써보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세부 설명 자료를 먼저 쭉 써요. 생각나면 쭉 쓴 다음에 그래가지고 요약을 해서 파트 2를 쓰고 다시 정리해서 파트 1을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수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오늘 연합회님 불만 많으시네. 제가 정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파트 1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1은 이런 양식입니다. 화면이 좀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어렵죠. 저희 맨날 이걸 보고 삽니다. 파트 1 양식이에요. 요거는 요 양식 보면 이 사업은 어떤 기술 분류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면 이 사업은 반도체 분야인지 뭐 식품 분야인지 이런 기술 분류를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럼 분류가 정리가 되고 과제명은 무엇인지, 과제명이 사실 사업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 과제명을 명확하게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차별 사업비, 이제 사업이 1년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뭐 단연차, 그러니까 2년에 걸리는 것도 있고 3년에 걸리는 것도 있어서 연차별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비율에 맞도록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계획서 내용과 온라인에 등록한 내용하고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등급, 예.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파트 1의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네요. 요거는 근데 요 문서를 아래한 걸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요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게 한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사업계획서 겉장은 파트 1의 입력 자료로도 자동이 생성이 됩니다. 네. 대신 써주는 사람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써주는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저희 협회는 안 써줘요. 일종의 이런 거죠. 제가 대학교 입학을 가는 입학시험을 볼 건데 필기시험을 제가 대신 봐주면 면접을 제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써주면 안 돼요.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면 정부 과제는
세 번의 심사를 해요. 서류 심사가 끝나면 대면 평가가 있고 세 번째가 발표 평가잖아요. 그죠? 서류 심사 통과하고 나면 대면 평가와 발표 평가가 있는데 사학격서 제가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러면 그 나머지 떨어져요. 제가 쓴 내용대로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신 써주기보다는 서류 심사 통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면 평가, 대면, 현장 평가, 대면 평가인데요. 예, 그래서 직접 본인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대신 써주지 않아요. 저희의 코칭은 스스로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지 과제 하나 돈만 받겨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저희 컨설팅 받은 업체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신 써주진 않아요. 만약 정 대신 써주길 원하면 그 컨설턴트를 채용하시면 되지. 그냥 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셔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일을 하면 되지. 그냥 그 회사에서 쓰고 현장 평가도 하고 대면도 하고 발표도 하고 다 하면 되죠. 그 회사 담당자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가 하는 거니까.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기 때문에 코칭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저한테 컨설팅 받고 있는 업체를 점심에 만났는데요. 사실 딱 한 번, 그러니까 과제를 두 번 지원했죠. 두 번 지원하고 하나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와서 그 대표님 하는 말이 처음엔 되게 막막했는데 하나를 진행해보니 자기네가 다음에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랑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은 저희랑 같이 하겠지만 그러면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 업체 중에 그런 업체가 있어요. 정말 못 쓰겠다. 혼자서는 돈을 못 쓰겠다 그러면 제가 저희 그 지원 사업 중에 교육시켜주는 사업도 있어요. 예. 어떤 기업은요, 노트북 들고 협회를 찾아와요. 협회에 찾아와서 저 옆에 앉아가지고 쓰면서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거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쓰기도 하고요. 저번에 한번 제가 그 회사 가서 밤늦게까지 같이 썼어요.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신 써주지만 않지만 쓸 수 있게 다 해줘요. 이렇게 양식이 그 양식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쌓는 내용이 있고 기술 개량의 키워드를 쓰는 부분이 있고 불러주면 쓰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해가지고 같이 만들어 쓰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이 사업을 수행을 누가 하냐, 주관기관이 누구고, 그 참여기업이 누구, 뭐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고요. 이 기업 하나가 과제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행 완료, 수행 중, 신청 중이라는 것들을 다 그 국제 연구개발 과제 실적을 명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순서는요, 인력 내용, 그 연구원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학 비용이죠. 해당 연체 정부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을 명기해서 세부 사업비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지연님. 어서 오세요. 오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연님이 오늘 시험에서 1등 하셨대요. 예. 자, 방송 계속 해야 하니까, 예. 마지막으로 경영 현황표를 쓰는 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 현황, 각종 인증 등 이 기업에서 이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뭐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장애인이거나 26기시구나. 예. 대출도 아닌데 재무연합 쓰긴 써요. 근데 이제 쓰긴 써야 하는데 이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러나 쓰긴 써야 해요. 융자 지원이 아닌 이상 뭐 저 출연금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쓰긴 써야죠. 재무연합은. 자, 오늘 여기까지가 그 사학기획서의 파트 1 첫 번째 문서. 첫 번째 문서에 들어간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예. 다음 주에는 파트 2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볼게요. 예. 자, 다음 순서는 추천 과제입니다. 파트 2는 다음 주. 왜냐면 파트 1이 제일 페이지 수가 적어요. 파트 2는 더 많아요. 항목이 더 많고 세부 항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 1시간 안에 설명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오늘 파트 1까지만 맛보기, 다음 주에 파트 2 반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음 주 방송 보세요. 추천 과제는요. 네. 중국 난닝 3기 광장. 다음 주에 하네요. 다음 주에. 난닝 3기 광장 백화점 입점 위한 맞춤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사드 여파로 인해서 중국 진출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거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쪽 중국에 있는 그 파트너 기업의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난닝 지역은 사드의 관할권이 아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난닝 지역에는 중국 사람들은 사드가 뭔지도 모른대요. 사드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여전히 한국의 제품들이 들어오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있어서 되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대요. 그리고 다만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중국에서도 약간 맛보기를 하기 위해서 북경이나 상하이 같은 조금 대기업 쪽, 큰 대도시 쪽으로는 한류 물건, 한국에서 오는 물건들에 대한 제재가 좀 있대요. 한국의 그 물건들을 좀 못 들어오게 막는 부분이 있는데 북경과 상하이를 제외한 나머지 뭐 위해나 난닝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진행하는데 한자 문제가 없는 것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들은 다 수출이 가능하고요.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파트너 기업 하나는 화장품 입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매장 하나 입점하기로 했고요. 지금 헬스클럽 하나 입점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마스크팩도 하나 입점하기로 했고 몇 개가 입점을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지금 이제 의류회사가 하나 입점할까 말까 고민 중이고요. 네. 몇 군데 회사가 지금 입점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스낵 푸드점은 입점을 결정하지 않았네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점비 없어요. 입점비는 제로, 입점비 공짜고요. 판매 수익의 25%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단 만약에 연합회님이 직접 중국에 가서 매장을 오픈하고 일을 하실 거면
중국 가는 비행기 비용이나 체재비 같은 건 별도 부담하셔야겠죠. 예. 입점비만 공짜고요. 예. 관심 있는 사업 분들은 저희 정신미 카페에 있는 이 지원 사업을 클릭하시고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여기 그 입점하는 업체를 그 선택하는 미팅을 이제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담당이 접니다. 저와 그 이제 중국 업체 담당자가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어요. 연락 주세요. 예. 다음 추천 과제는요. 2017년 대중소 동반성장 R&D 사업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R&D 사업인데 약간 구매조건부하고 유사한 형태인데요. 과제당 1.5억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구매 수요를 확보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서 동반 성장을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네. 도내니까 뭡니까? 예. 경기도네. 예, 경기도네요. 경기도네. 예. 경기도는 아닌데 화면이 잘렸어요. 경기도에 있는 이제 회사들, 예. 본사가 경기도에 있거나 연구소가 경기도에 있거나 경기도에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이면은 해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단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구매 수요가 확보가 돼야죠. 그게 제일 핵심이네요. 예. 국내 수요처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요거는 수요조사 과제예요. 수요조사 과제는 뭐냐면 수요를 조사하고 나면 나중에 지정 종목으로 지정 과제. 중국이 이건 중국은 아니죠. 예. 돈의 그 국내 수요처만 상해되는 겁니다. 다음 과제는요. 2017년도 제품 안전 품질 혁신 기술 기반 조성 사업. 과제명이 너무 어려워. 근데 이게 선배님들 이제 보면 과제명만 알면 딱 보고 이게 뭐구나 이게 딱 아시는데 저는 과제명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너무 많이 어려워요. 이거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체의 품질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 취약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과 품질 경영 지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해 준답니다. 말이 어려워요. 2017년도에 신규 지원한 예산이 38.72억 원이네요. 예. 과제는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과제당 정부 출연금 2억 원을 1년 동안 2억 원 정도 이내를 지원해주고 지원 기간은 12개월부터 21개월이니까 1년에서 2년 정도의 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지원 대상 분야만 보면 돼요. 예. 저희 26기 분들은 그 과제 25강 과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예, 그 과제를 보면 저희는 이제 뭘 봐야 합니까? 어떤 기업이 이 과제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안전기준 재개정, 리스크평가 기업 등 기업 안전 준수 프로그램, 품질 수준 준수를 위한 시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기술 이런 맨 밑에 있는 지원 대상 분야가 무엇인지 지원 대상 분야만 잘 살펴보시고 맞는 과제를 하시면 돼요. 예. 네. 예, 그 밑에 있는 네. 기술 개발, 제품 개발. 예. 예, 기술 개발, 제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기술 향상을 위한 신제품, 신기술 등 단위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 이거요? 빙고. 와, 상관학파님 빠르다. 글자가 잘 보이네. 저도 안 보이는데. 빙고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벌써 35페이지째네요. 예. 짠. 예, 벌써 오늘 방송 끝이에요. 예. 딱 55분 방송했네요. 예.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시간이 좀 늘어난 거예요.
지루한 게 없어요? 뭐가 지루한 게 없어. 맨날 어려운 말만 나오니까 재미없는데. 자, 남은 5분 동안 오늘 방송에 대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했던 내용. 제가 하품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졸려요, 좀. 이 그 기업 R&D 지도사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 어떤 직업병이 있냐면,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잠이 부족해요. 잠이 부족해서, 이 시간이 되면 많이 졸려요. 저도 빨리 우리 협회장님처럼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까지 자버리는 그런, 아침에 자고 이제 오후에 일어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 만들 것 같아요. 자, 뉴스 쭉 읽어봤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법인등기 헬프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질의응답을 7가지 했고요. 그리고 사격서 쓰는 법 쭉 했어요. 예. 요즘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는요, 중국에서 블랙박스 주문을 받아서 구매 조건부 진행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의류회사인데, 옷 만드는 회사인데, 옷에다가 이제 특수한 장치를 부착해서 약간 새로운 옷을 만드는 이제 그런 만드는 의류회사가 하나 있고, 수출 쪽을 하고 있는 이제 해외로 물건 수출하는 업체가 유통회사가 2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해외 수출하는 업체가 많죠. 예. 해외 수출하는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후불제로 그 융자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화장품 회사가 2군데 있고요. 예. 마스크팩을 만드는 업체도 있고요. 마스크팩 업체 하나 있고 일반 색조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고 뭐 돌고래 크림인가? 돌고래 크림을 만드는 회사도 하나 있고. 근데 대부분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 최근에 어쩌다 하다 보니까 유통회사들이 많아갖고요. 해외 수출 계약서, 해외 업체로부터 수출 계약서를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융자도 받고 구매도 공모도 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도 또 2개 업체를 상담을 내일 2개 업체 상담을 하기로 했네요. 예. 상담해보면 알겠지만 거의 똑같은 회사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컨설팅 바꾸는 업체들이 자꾸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를 자꾸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형태의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사한 회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예. 그리고 저희가 코칭하는 회사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려요. 예. 그리고 지금 얘기 중인 업체 하나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치킨. 예. 치킨 프랜차이즈. 예. 지금 치킨 프랜차이즈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아직 협약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도 다양한 업종을 하고 싶은데 계속 뭐 오늘 업체를 막 하고 있으니까요. 예. 치킨. 예. 다양한 과제를 해보고 싶네요. 예. 하는 게 거의 패턴화돼서 잘하면 유통회사 전문 컨설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벌써 10시군요.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카운트하고 끝낼게요. 네.
오늘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방송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칠게요. 5,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본방사수 수고하셨습니다. 짜잔,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굿잠. 네. 끊습니다.